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 부동산 TV 허병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와 가장 밀접한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한테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상담 차원에서 유선 전화와 또 방문 상담이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일이 이미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뒤늦게 오신 분도 계시고, 최종 결정하기 전에 제 얘기를 듣고 결정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 본인들이 법을 잘 모르고 또 세상이 그만큼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 한번 살펴봅니다.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이라 하면 계약갱신 청구권, 또 전월세 상환제,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이른바 이 세 가지를 임대차 3법이라고 합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시행 1년 만에 법률 상담이 벌써 7,200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분쟁이 많고 또 말썽의 소지가 많다는 것이죠. 법정 소송이 3건이 이루어졌는데요. 1심 판결을 보면 2건은 임차인이 승소하고 1건은 임대인이 승소했습니다. 어떤 판사님에 따라서 승소도 발생이 되고 패소도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법원도 유사 분쟁 해석이 다르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법이 정착이 아직 안 됐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집주인, 임대인과 세입자, 임차인 간의 분쟁만 현재로서는 키운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핵심 내용은 뭐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법이 제정이 되어 있지만 이 법을 현실에 정확하게 적용하는데 아주 둔합니다. 두리뭉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매도자 측면을 한번 살펴봅니다. 임대인이 되겠죠.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가 들어가 있는데 부동산에서 또는 주변에서 좋은 조건으로 매도를 요청을 합니다. 돈을 많이 지불할 테니까 나한테 파세요. 팔아드릴게요. 이렇게 제의가 들어와서 팔려고 결심을 하는데, 스쳐 지나가는 말로 세입자한테 이사 갈 수 있죠? 이사 갈 수 있죠? 하면서 대략 체크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분도 이사 뭐 생각 할 수 있어요. 이사 가면 되죠. 이렇게 이제 가볍게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 매도인은 마치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이사를 가야만 하는 줄 알고 받아들이고 매매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매수인은 실입주가 주 목적이에요. 자녀 어떤 입학이라든가 또는 직장 이전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실입주가 목적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체크하지 않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잔금을 지불하고, 매도인이 들어있는 세입자가 이사 간다라고 컨펌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입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했는데, 막상 본인들이 입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 세입자가 계약갱신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매수인 또는 매도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세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매매할 때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라는 이런 서식이 있어요. 화면에 보이는 글자가 작아서 화면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동산에서 계약을 주관할 때는 반드시 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체크리스트에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갱신 여부, 행사 여부, 확인 또는 미확인,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에 체크가 되면은 이 서식이 첨부가 돼서 세입자가 행사를 한다든지 또는 하지 않는다든지, 아직 미결정이 되어 있다든지 해당 사항이 없다든지, 이 해당 항목에 체크를 하고 세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확인서가 첨부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인중개사에서 정확하게 임차인과 통화를 해서 의사 전달을 명확하게 해서 잔금 때 이 확인서를 첨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만이 나중에 잔금일 또는 잔금일 이후에 전자와 같은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리뭉실 이사 갈 수 있을 것이다, 별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2, 3년 들어서 전세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1, 2천, 2, 3천 정도는 세입자한테 부담이 없지만은 최하 5천에서 많게는 2억까지도 증액을 요구하면 결코 임차인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으로서는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임대인은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부딪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매매할 때 반드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를 첨부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많은 상담이 옵니다만은 대부분 이런 부분들이 절차가 빠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자, 또 지금 현실적으로 법은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부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이 시간에 체크를 해서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계약갱신 청구권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직계 좀비속이 실제 입주할 경우에는 세입자가 갱신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그렇다면 세입자 보호 측면에서 정부에서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제정을 했는데, 세입자가 자녀 교육이라든가 직장관계 때문에 그 지역에 최하 2년 또는 4년 이렇게 거주를 하기 위해서 전입을 하고 이사를 왔는데 막무가내 임대인 주인 쪽에서 본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입주하겠다고 이사를 나가달라고 하면 이 계약갱신 청구권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죠. 다음은 전세권 설정 제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집주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만이 설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경험으로서 어디 있는 지역인데요, 전세가가 약 20억에 육박하지만 임대인 즉 주인 측에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유교성이 강하고 또 보수적인 분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평생에 하나 정도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무슨 설정을 아주 꺼려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본인 주택에 설정되는 것을 싫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싫으면 계약 안 한다는 것이죠. 전세 집어넣고 계약은 해야 되고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라는 제도가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죠. 주인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다음은 확정일자인입니다. 자, 우리가 세입자의 서러움도 있는데 본인 돈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려고 해도 주인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소연할 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인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자, 여기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인, 보통 우리가 이사를 가고 전세를 계약해서 이사를 가면은 보통 시간대가 한 11시에서 오후 1시 정도면 끝이 납니다. 세입자는 물론 점유를 하게 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인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인을 받아도 이기 다음날 00시부터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공중에 떠버린다는 것이죠. 임대인이 또는 소유자가 악한 마음을 먹고 문제를 일으키면 휩싸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점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법은 있으나 퍼펙트하지 않고 허점이 많다는 것이죠. 실효성 문제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법제처에서 또는 충분히 연구를 해서 빈틈없이 손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서민층, 중산층과 가장 밀접한
임대차 3법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한테 많은 전화와 상담이 오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희망 부동산 TV 허병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희망 부동산 TV에서 제공하는 정보 어떠셨습니까? 부동산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분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